안녕하세요. 벼락연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마라는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뉴스를 봤는데 아동학대에 관련된 뉴스였어요. 뭐 저는 사용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제 우리가 드라마, 뭐 막장 드라마 그런 거 잘 안 보지만, 잘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안 보지만, 가끔은 정말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이 대부분 이제 인과응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 꼭 벌을 받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사람도 되게 잘 살고, 죽을 때까지 막 90, 100까지 잘 살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도리어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좀 잘 살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또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인생도 약간 막장 드라마의 중간 내용은 아니고 끝에처럼 그냥 인과응보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 응당한 어떤 대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학대한 부모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라는 캐릭터가 한 대사가 저는 항상 그 기억에 남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포유류와 달리, 다른 포유류의 경우에는 항상 자기 주변의 환경과 그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고, 그러니까 번식을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자원을 다 이렇게 소비하거나 아니면 그 자원이 다 고갈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태계에 어떤 공헌도 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생각과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지구상의 인간과 아주 똑같은 유일한 존재, 또 하나의 존재가 뭐냐? 바이러스다. 예, 우리는 코로나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스미스요는 인간이 바이러스다. 그래서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없어지기는 싫죠. 그렇지만 사실 그 얘기에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이 어머님은 사실은 추악함이라는 단어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방관자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으면 무슨 사건을 보고 한 명만 있었으면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텐데,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바로 방관자적인 어떤 심리.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저번에 나오셨던 부모님은 헬리콥터맘 내지는 뭐 타이거맘, 너무나 자기의 통제하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나올 어머니는 약간 방관자적인 어머니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타이거맘과 방관자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좀 이상한 뭐 질문이긴 하지만 더 나쁘냐 했을 때, 저는 뭐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뭐 이렇게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근데 무섭잖아요, 사실. 무서우니까 선뜻 거기에 이제 개입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걸 다 보고 있다.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이랬을 때 저는 과연 때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거기서 구경하고만 있어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경찰에 나중에 신고해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과연 그 폭력을 조장한 사람들이 아닐까? 만약에 거기서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그 폭력은 거기서 중단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도 여하튼 최소한 적어도 사람들 있는 앞에서 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하튼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거의 뭐 같은 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방관자적인, 아이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관자적인 어머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만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을 잠깐 만났어요. 근데 제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이가 사실은 뭘 누굴 때렸다거나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반항을 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조금 느리고, 예,
제가 보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아이가 마음이 되게 여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의뢰한 이유는 아이가 너무 느리다. 뭐 옷이 너무 뭐랄까 어른처럼 입고 다닌다. 그리고 노출이 심하다. 뭐 이런 거? 이게 도대체 왜 아이를 상담을 의뢰할 만큼의 어떤 문제 행동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저는 도리어 그 선생님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뭐 다행히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밖으로 이제 노출돼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그 아이가 눈에 자꾸 거슬리니까 그냥 의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뭐 좀 고장난 물건을 고쳐달라는 것처럼 잘 고쳐서 좀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 사실 상담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고 담임 선생님은 거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은 아니지만 거의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거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막 난리도 아니고 천방지축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이를 나쁜 아이라고 낙인 찍는 그 선생님부터 저는 약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아이와 상담을 마치고 웬일로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보통은 상담을 하면 어머님들은 굉장히 상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반응이 오지도 않지만 혹시 온다고 해도 뭐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고,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착하고 멀쩡한 애인데 네가 우리 아이를 정신병자를 만드는구나,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리고 저를 처음에 만나셔서도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참 힘드시죠? 이런 표현이, 이렇게 적극적인 어머니 밑에서 왜 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할까? 네, 아이가 엄마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엄마와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아이가 조금 약간 사랑 결핍? 네, 애정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나를 만날 이 시간에 아이와 같이 있어도 될 텐데 왜 나를 굳이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어머님이 보니까 오지랖이 넓으시더라고요. 바쁘실 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좀 드문, 드문 그런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굉장히 바쁜 직업이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아버님도 바쁘시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 2학년짜리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 위에는 언니가 둘, 오빠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동생을 뭐 잘 돌봐주는 언니 오빠들도 가끔은 있죠. 근데 이 언니 오빠들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자기가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언니 오빠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왜? 엄마가 제대로 이렇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언니 오빠들도 충분하게 사랑을 줬다면 언니 오빠들이 알아서 동생에게 사랑을, 이렇게 내리사랑을 줬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생들도 내가 왜 동생을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니나 오빠들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여하튼 그래서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 바쁘시니까 이해하죠. 아버님도 바쁘시고, 그리고 아이가 많으니까 그 아이를 다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드시겠다. 근데 어머님이 좀 성격이 많이 오지랖이 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만 하셔도 사실 바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루인가 쉬시는데, 뭐 격주로 쉬셨나 하루만 쉬셨나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이 막내 딸과 시간을 좀 보내주신다면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그냥 1시간 2시간만 아이와 그냥 좋은 시간,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엄마랑 낮잠을 자거나, 이걸로 아이는 충분히 해소가, 충분히는 아니어도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게 아이가 원하는 건데 엄마는 그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일 때문에도 바쁘지만 또 뭐 때문에 바쁘냐.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이 받았죠. 뭐였느냐. 어머니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냥도 아니고 부끄러워서도 아니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는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가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 INTJ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뭐 쉽나요? 어렵죠.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는 어땠냐, 당신 따님이요 향후 2, 3년 안에 그 가출 청소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안에서는 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거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 만약에 그 아이가 선생님 우리 애가 가출 청소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건 도리어 예외인 거예요. 2학년짜리가 얼마나 뭐 마음이 자아가 강하며, 그쵸?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혼자 집에 있으면서 방치된 상태, 그리고 가정 형편이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의 집안에서 방치해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겠죠? 아빠는 또 무서워요. 그러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는 또 밤늦게 들어오고 어쩌다가 하루 쉬는 날에는 다른 애들 청소년 상담하러 다녀요. 그리고 피곤하대요. 하루 있을 때는 아이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잠을 못 자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하냐,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먹을 거 가서 사 먹어라, 아니면 엄마가 피자 치킨 이런 거 시켜주고 빨리 먹어라. 자, 이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아이를 뭐 때리고 뭐 나쁜 말을 해야만 아동학대인가요? 이거는 아이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줘야 할 기본적인, 물론 밥을 굶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이가 밥만 먹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엄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줘야 하는 그 사랑, 뭐 하루 종일 있어라가 아니에요. 바쁜 건 아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쉬는 시간 1시간, 2시간인데 엄마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않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아이하고 딜을 하시면 돼요. 엄마가 10분만 책 읽어줄게. 20분만. 그럼 충분하진 않아도 아이가 그걸 이해를 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엄마 힘들어. 너는 가서 치킨 사 먹어.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러니까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과체중이었어요. 근데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식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는 것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사실 식이 장애 같은 거는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죠.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몸도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는 엄마가 돈으로 보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 마음에 분명히 되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엄마가 스스로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딱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엄마 옆에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먹을 것으로 혹은 용돈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보상하는 것은 오직 돈이다, 물질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겠죠? 나중에 이 아이가 어디 가가지고 성인이 돼서 굉장히 착하고 예쁜 아이지만 어딘가 가서 막 커피숍에서 뭐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막 집어던지고 이런 갑질하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어머니는 뭐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엄마 같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다른 아이까지 봐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아이는 SOS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막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데 엄마는 그걸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 줘. 그리고는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더 쉬운 남의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한테 내가 드리는 그것보다 다른 아이를 봐주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왜? 편하잖아요. 어떤 기대치라든가 내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의 애는 예쁘잖아요. 지나가면서 어머 왜 이렇게 예뻐요? 우리 애보다. 왜냐?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애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 어머님의 철저히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죄책감은 돈과 그 다음에 다른 아이를 봐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자기의 죄책감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그걸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이를 잘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딴짓거리를 하면서 아이도 병들고 엄마도 영원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은 또 약간 저번 시간에 타이거맘, 헬리콥터맘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아이를 좀 방치하면서 방관하면서 스스로의 자기의 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죄책감을 자기 혼자 계속 느끼면서 영원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